이제 하나그룹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하나그룹은 이제 당사기업본부에서 이제 하나그룹 담당하고 계시는 저희 최조욱 시장님께서 말씀을 주실 겁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주욱입니다. 저희 하나그룹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역시 뭐 그동안 뭐 평소에 많은 질문들을 주셨고 이번 세미나를 앞두고 사전 질의 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뭐 역시 추슬러서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 가지 질문으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그 첫 번째로 뭐 그룹의 투자 확대에 따른 재무 부담이 감내 가능하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그룹의 투자 확대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럴 대무 부담이 커지는 거에 대한 우려들이 있으신데요. 주력 계열사들이 과연 감내 가능한 수준인 건가? 여기에 대한 좀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 관련된 좀 내용 보시면 하나그룹은 에너지, 탄소 중립, 방산, 우주항공 등 신사업 분야를 포함한 국내외 투자에 2026년까지 총 38조 원을 집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 부문, 방산, 우주항공 부문, 친환경 신소재 부문, 수소운소 기술 상용화 등 탄소 중립 부문, 석유화학 부분, 건설 분야 복합 개발 사업 및 프리미엄 레저 사업 부분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향후 그룹이 어떤 부문에 힘을 실을 것인가를 발표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2022년 이후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2022년 발표된 대우조선해양, 현재는 한화오션의 인수일 것이고요. 올해 들어서는 한화솔루션의 미국 태양광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하나오션이 어제 2조 원의 증자를 발표했죠. 그룹이 보유한 지분이 48% 정도여서 우리 사주 배정분을 제외하면 하나오션의 주주인 계열사들의 유치력 합산은 약 7,700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연결 기준으로는 5,800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각사들이 밝힌 향후 3년의 투자 계획 역시 작지 않습니다. 올해 있었던 하나오션 인수를 제외하고도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약 18조 원의 투자 및 인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케미칼, 태양광 등으로 기존 주력 부분을 보강하는 투자가 이어질 것이고요. 하나오션 역시 근본 증자 대금으로 친환경 선박 개발이나 인수 등을 계획하는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투자가 그룹 핵심 계열사들의 신용도에 영향을 줄 것인지 하는 것인데요. 당사는 재무 부담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현재 투자 계획까지는 감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대규모 투자가 다시 추가될 경우 재무 안정성의 저하폭이 커서 신용도 하향 모멘텀이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계열사별로 등급 변동 요인의 핵심 재무 지표를 보면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제외한 계열사들이 하향 변동 요인의 조건에 근접하거나 충족한 상태입니다. 하나솔루션은 미국 증설 투자를 발표하면서 올해 반기 기준 순차입금 에비타가 등급 하향 변동 요인의 조건에 부합한 상태이고요. 올해 연말 지표 역시 등급 하향 요인의 조건에 부합하거나 근접한 수치를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2024년부터는 영업현금 창출력이 개선될 전망이어서 신용도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옵션의 최대 주주로 등극하면서 최근 그룹의 공격적 확장 정책의 실질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인수자금 유출로 순차입금이 1.5조 원까지 증가했죠. 추가 증가까지 감안하면 연말 순차입금을 2조 원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주 확대에 기반한 영업현금 창출력이 재무 안정성을 방어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말 순차입금 에비타는 3배를 하회할 것으로 보여서 하향 변동 요인 지표인 3.5배와는 아직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투자 기조가 계속될 경우 신용도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에너지 역시 재무 안정성이 단단한 편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종속법인인 하나임팩트의 재무 여력을 그룹이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양광 다운스트림 투자를 조절하고 영업현금을 확대하면서 재무 안정성을 관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재무 부담이 높은 상태이므로 주요 지표의 추이를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주하나는 최근의 투자와 조금 벗어나 있긴 합니다. 다만 건설 합병 이후 재무 지표가 기존과 달라지면서 현재 등급 변동 요인의 유효성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주하나의 등급 산출 시 자체적인 펀더멘탈 이외에 사업 지주사로서의 위상, 그리고 보유 지분 가치, 그리고 연결 기준 실질 변화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신용도상 하향 모멘텀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현재까지는 주력사들이 투자 부담을 감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용도상 하방 압력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투자 계획 외에 추가 대규모 투자가 예정될 경우에 각사들의 재무 부담이 확대되면서 신용도상 하방 모멘텀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그룹의 투자 기조와 재무 안정성의 관리 방안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네, 그 첫 번째 질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이제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이 사업 부문별로 해서 자,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양호한 실적을 보이는 태양광 부문의 향후 전망이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그룹은 태양광 밸류체인상 셀, 모듈, 발전 등 미드스트림과 다운스트림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룹 내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는 주요 업체는 하나솔루션 그리고 하나에너지인데요.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셀 모듈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 중이며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개발, 인수, 매각 등의 다운스트림 사업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중국, 말레이시아, 미국 등의 셀 10기가, 모듈 12기가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한국, 일본, 유럽, 북미 등 전 세계적인 판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거래 기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고부가 상업용 제품의 경우에는 최상위의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에너지는 그룹의 태양광 수직 계열화 포트폴리오에서 다운스트림 쪽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요. 북미, 유럽, 호주, 일본 등지에서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O&M, 전력 리테일, 상업 및 산업용 태양광 발전 사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말 개발 사업 규모는 발전량 기준으로 총 11기가이고요. 미국 비중이 67%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2023년 글로벌 태양광 신규 설치량은 전년 대비 한 19%에서 29% 증가한 320에서 350기가 수준을 보이면서 양호한 수요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국과 유럽이 신규 설치량의 70% 정도를 차지하며 태양광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은 약 8%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봅니다. 하나그룹의 경우에는 하나솔루션이 미국 내에서 셀 모듈을 생산, 판매하고 있어서 AMPC 영향이 그룹 태양광 부문 손익에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태양광 셀 모듈, 인고드 웨이퍼 설비를 확대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죠. 설비 확장에 따른 AMPC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는데요. 태양광 업황 전망, 그리고 설비 확충 계획, IRA 수혜 등을 감안하면 중기적으로도 태양광 부문은 외형이 성장하고 이익 창출력 역시 제고될 전망입니다. 매출 같은 경우 보시면 결국엔 꾸준한 수요 증가, 그리고 셀 모듈 증설에 힘입어서 판매량이 확대되고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마진 측면에서는 폴리실리콘 초과 공급에 따른 원재료 가격 하락, 그리고 AMPC로 인한 세액 공제 영업이익 반영 등이 마진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태양광 다운스트림 사업도 ITC 혜택 등 우호적인 사업 환경 하에 외형이 성장하고 높은 마진율을 보이면서 실적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위협 요인을 꼽자면 공격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솔루션이나 하나에너지 모두 재무 여력이 충분한 상태가 아닌지라 향후 어떻게 재무 안정성을 관리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업황 다운 사이클이 진행 중인 케미컬 부문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케미칼 부문은 하나솔루션, 그리고 한화 임팩트와 JV인 여천NCC, 그리고 하나토탈 에너지스의 실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중국 증설 물량 부담과 중국 봉쇄 정책에 따른 수요 부진, 그리고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저조한 스프레드가 이어졌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해서 2021년도에는 영업이익 기여도가 한 82%까지 올라 있었는데 2022년에는 21%, 그리고 2023년 1분기에는 0.2%로 급락했습니다. 2023년 중국 봉쇄 조치 완화가 수요 회복에 긍정적이겠지만 친증설 확대, 그리고 글로벌 경기도나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수급 개선 여력이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올레핀 계열 제품의 스프레드 반등이 좀 제한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익성은 여전히 전년도에 비해서 낮은 수준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이후에는 증설 부담 완화 등에 따른 업사이클 전환으로 제품 마진이 상승하면서 부문 수익성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구조적 저성장 진입 전망이나 중국에서의 지속적인 증설 등을 고려할 때 수요 회복이 완만하게 나타나면서 수급 개선 속도가 빠르지 않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직전 호황기 수준의 수익성을 시현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산업인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 는 하나그룹만의 이제 섹터일 것 같은데요. 방산과 조선 부문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방산 부문은 일단 중기적으로도 국내 선두권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에 이집트 K9, 그리고 폴란드 K9, 그리고 천무 등 해외 프로젝트들을 수주하면서 방산 부문 수주 잔고가 크게 증가한 결과 2022년 말 방산 부문 수주 잔고는 전년 말 대비 약 9조 원 증가한 22조 원을 나타냈습니다. 2023년 7월에는 레드백 129대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꾸준한 신규 수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대형 해외 수주권의 납품으로 방산 부분 매출과 이익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룹의 영업 현금 창출을 지탱하는 그런 캐시카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채산성이 높은 반면에 국내 사업 대비 높은 관리 리스크와 수주 변동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프로젝트 관리 수준이나 그리고 실제 납품 시점에서의 영업 실적의 개선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재무적으로는 올해 하나오션에 대한 출자와 어제 발표된 증자 때문에 올해에만 대략 한 2.2조 원이 유출될 것인데요. 일단 올해 연간 순차익금 EBITDA 지표는 3배를 하회할 것으로 보여서 아직 재무적 완충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작년 말에 비해서는 재무 여력이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계획된 투자 외에 대규모 투자가 다시 발생할 경우에는 재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시중도의 어떤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선 부분인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선 부분은 2023년 올해 한 4분기 정도에는 흑자 전환하지 않을까. 그리고 하반기에는 일단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2021년 이후에 파업 등 공정 지연으로 매출 회복이 좀 더뎠습니다. 그리고 강제가 등 원가 상승으로 인한 충당 부채 설정과 고정비 부담, 그리고 해양 프로젝트 관련 손실 인식 등으로 영업 적자, 그리고 단기 순손실이 지속되었죠. 올해 상반기에도 인건비나 기자재가 등 제반 원가에 대한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수익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합니다. 다만 중기적 관점에서는 실적 회복세를 보일 전망인데요. 주력 산종 중심으로 양호한 수주 여건이 지속되고 그리고 건조량 증가 및 고성가 프로젝트 비중이 확대되면서 매출이 점차 증가할 것입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수주 잔고 구성상 저성가 물량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어서
2024년 4분기 이후에는 영업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친환경 선박 등 신규 사업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제 발표가 됐죠. 그러니까 올해 한 11월 달 정도에 유상 증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증자 효과를 감안하면 뭐 연말 부채 비율은 300%를 많이 내려온 숫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재무 부담이 좀 많이 완화되겠죠. 다만 신용도 개선을 위해서는 본원적인 수익 창출력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익성 개선 여부, 그리고 유상증자 진행과 투자 집행 경과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그룹에 대한 저희의 그 발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SK에서와 마찬가지로 최juk 시장님께서 좀 가능한 여러 질문에 대해서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답변을 주실 수 있는 형태로 네. 진행을 해주셔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질문들 올라온 거, 그리고 사전 질문 이렇게 좀 저희가 봤었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뭐 계열 전반의 재무부담 감소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봤을 때, 결국에는 뭐 하나오션의 흑자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그간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석화 부분에서의 어떤 반등이 있어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좀 많이 의견들을 주시는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냐, 이런 좀 말씀 많이 주시는데요. 일단, 설명드렸다시피 하나오션의 흑자 전환 시기는 올해 한 4분기 정도 이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다른 회사, 다른 조선 3사에 비해서는 좀 흑자 전환 시기가 좀 늦긴 합니다. 이 저가 물량 소진이 조선 3사 중에서 가장 늦어지고 있는 게 제일 큰 이유이고요. 작년에 파업도 있었고, 그리고 거제도에 소재해서 인력 수급 문제 노출이 컸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공정 지연이 좀 빈번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납품 지연에 대한 노출도도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성가 물량 자체가 이제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분명한 이 수익성의 개선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4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화 부분인데요. 사실 연초에는 올해 2분기 이후에는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좀 늦어지고 있죠. 연초 예상과 달라진 것은 아무래도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주요 제품 스프레드를 살펴보면 일단 3분기 실적 역시 그렇게 안정적인 회복 국면에 돌입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어떤 방향성 자체는 뭐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쪽이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회복은 아마 2024년 이후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좀 질문들 중에 하나가 그룹이 조금 너무 이렇게 투자를 좀 너무 확대하는 거 아니냐, 너무 공격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질문들 있으셨는데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뭐 투자를 조절할 의지가 있는지 이런 좀 질문 같이 좀 주셨고요. 일단 저희가 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닌데요. 이때까지의 투자 기조라든지 이렇게 본다면 확장 전략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지금 하고 있는 투자들이 뭐 지금 시류에 맞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의 정책이 굉장히 좀 우호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투자를 좀 많이 진행을 한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시류를 감안할 때 현재 그런 전략을 포기할 거냐 이렇게 뭐 쉽게 보지는 않는데요. 다만 뭐 속도 조절 좀 할 수는 있을 거는 같고요. 다만 이제 확장 전략을 하면서 재무 안정성을 좀 관리하는 방안을 함께 뭐 이렇게 고민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요 계열사들 분들 만나봐도 기본적으로 재무적인 어떤 관리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오션의 증자 규모 역시도 현재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재무 여력을 어떤 감안한 수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투자 계획이 발표되더라도 주력 계열사들의 재무 안정성을 훼손할 정도의 투자보다는 조달 방안을 함께 고려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너무 좀 과도하다. 그리고 주력 계열사들의 재무 안정성이 훼손될 정도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시중도에 약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욱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뭐 지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좀 드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 진행했던 그 SK그룹과 마찬가지로 이 한화그룹 저희 이제 발표에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PPT 파일하고 워드 버전의 이슈 리포트가 역시 당사 홈페이지에서 지금 이제 게재가 돼 있어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영상은 뭐 아마도 내일 정도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면서 재청취가 가능할 겁니다. 뭐 맞아.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아마도 뭐 다음 주 초 정도에 이렇게 뭐 필요한 부분들은 뭐 코멘트와 같은 형식으로 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세미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최종욱 시장님, 뭐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